네, 오늘 들어온 속보를 추성남 MBN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반에 좀 쩔뚝이기도 했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건강해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순실 씨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오늘 줄을 섰는데 취재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담담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조금 주눅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늘은 굉장히 다소는 좀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었고 큰 뿔테 안경을 썼죠. 그리고 또 흰 머리는 마스크를 질끈 동여맸네요.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려서 재판정에 들어오기 전에는 벗었거든요. 네. 호송차에서 내릴 때 잠깐 자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현장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네. 재판정에 들어올 때는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서 제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재판정이 잠시 공개가 됐었거든요, 언론에. 네. 그래서 아마 카메라를 보고 바로 고개를 숙인 것 아닌가라는 현장 기자들의 어떤 증언이 있었고요. 네. 또 변호사가 또 자리를 안내하는 순간에는 잠시 안도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을 지었고 앉은 뒤부터는 계속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법정 공개가 최순실 씨가 저렇게 호송차에 내려서 재판정에 들어올 때까지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에 세월호 재판 때 한번 공개됐었고요.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 관련 때 그때 제가 법정에 직접 갔었는데 그때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간간히 고개를 숙이면서 한숨을 내셨다고 하는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굳이 오늘 강제 출석시킬 필요도 없는 재판에 왜 본인이 굳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공판기일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지만 준비기일은 안 올 수도 있지만 왔다는 의미는 나의 억울함, 나의 어떤 부당함을 직접 재판부한테 얘기하고 싶다라는 심정이 많이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오늘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국민들한테 여론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나오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야 내가 이 변론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변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주도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 나가면서 그 재판부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속속 있네요. 직업이 임대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 이제 재판부가 본인 여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인적사항 물어보니까 생년월일 대답했고요. 또 본 적은 강원도 정선.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직업을 물어보니 임대업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 본인의 소유 건물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임대업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입을 이제 닫은 채로 좀 담담하게 물어볼 때만 어떤 입을 열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진술을 저희가 기대한 것도 아니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말이죠. 역시 최순실이었습니다. 공소 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공모를 전제로 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고요.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최순실 씨가 만약의 경우 양형을 위해서라도 자백을 했을 경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을 경우는 이 법정 진술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최순실 씨도 같은 취지로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PC라든가 휴대폰에 대한 어떤 검증을 얘기하면서 이 증거 능력들을 조금 다투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순실 씨나 박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진실은 길거리가 아닌 법정을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고 최순실 씨 측은 이야기하고 박 대통령 측도 촛불 집회, 세월호, 국민 정서에 기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최순실 씨가 독일 도피도 아니었다라고 하던데요. 검찰이 안 부른 것. 역시 이런 좀 뻔뻔함이 있어서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자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여론들이 참 많습니다. 독일 도피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검찰이 자신을 안 불렀으니까 안 들어왔을 뿐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실은 길거리에서 밝혀지는 게 아니고 법정을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네. 참여 재판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 국민 감정,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갔을 때는 자신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나왔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태블릿 PC에 관련해서도 자신은 실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태블릿 PC를 증거로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 공판 준비 기일에 나와서 그 최순실 씨와 그 변호인 측은 혐의는 전혀 없다라면서 주장을 했고요. 앞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격처럼 최순실 씨 측에서요,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무엇을 노린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한 진술의 어떤 임의성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 혹시 검찰 조사 중에 최순실 씨가 얘기한 부분 중에 최순실 씨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혹시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진술한 거는 어떤 인권 침해적인 어떤 조사나 압박적인 수사 때문에 잘못 진술한 거다. 내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소한 이후에 그 조사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강압 수사 아니냐, 잘못된 네.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추가로 기소할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고 특검이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강압 수사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자르라고 했다는 그 최순실 씨였는데요. 상당히 인권에 애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무려 2.6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긴 줄을 섰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던 이 법정 417호 대법정은 네. 총 150석입니다. 이 중에 일반인한테만 그 80석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자나 관계자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도 이제 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추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66대 1 정도의 어떤 경쟁률이었는데 지난 16일 날 방청권을 추첨을 했고요. 그때 네. 당시 신청했을 때 보면 이제 뭐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공판 준비 기일 끝났고 다음 재판이 11월 29일 오후 2시 10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판 기일 하루 이틀 전에 방청권을 추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도 굉장히 그 상당한 어떤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에 착석하는 최순실 씨 아마 변호인의 한 번 눈길을 준 다음에 다소 안도하는 표정, 그러나 입술을 꼭 다물고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정에서는 들어설 때 반감을 드러내거나 구호를 외치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었나요?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네.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분이 좀 분리돼 있어요. 네. 외부에서 보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상사는 평소보다는 별로 없는 것이 어떤 평상시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 법정에서 괜히 잘못 구호를 외쳤거나 혹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아마 곧바로 뭐 법정 모독죄라든가 어떤 즉결 심판에 치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다행히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현지에서는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 재판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 국정농단으로 국격이 추락을 했는데 이제는 지구 건너편에 칠레 나간 외교관이 나라 망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학생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건데요. 아직까지도 외교가에서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들썩들썩합니다. 한류를 확산하고 보냈더니 성추행 수법을 확산시켰다고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지뿐만 아니고 이제 교민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 국내의 그 누리꾼이나 네티즌들도 상당히 많이 놀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16일 칠레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이게 이제 한바탕 난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출래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이 미성년 여학생 10대 중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뭐 신체적 접촉을 하려고 했고요. 또 입맞춤을 시도했고 어떤 네. 이런 그 성추행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예고편이 나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오늘 본 방송은 1시간 20분 정도 가량의 분량으로 방송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도 네. 확인을 좀 해봤지만 아마 현지 인터넷 사정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그 전 방송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 예고편이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Estamos claro, le está tratando de... Tiene que pedir perdón a mí. Por favor. Me tiene que, por favor. Si no me tiene... 아마 본인에 대해서 영상이 공개가 되니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취재진에게 매달리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여성을 성추행한다는 그것도 미성년자 성추행 소문이 나니까 방송국 측에서는 함정 취재처럼 다른 여성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 배우한테도 결국 또 성추행을 했고요. 네, 똑같은 아마 그 제보받은 내용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그 여성에게도 이제 성추행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사실 외교관이라는 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관이라는 외교 공무원이 이런 미성년자 여성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성추행을 했다, 성희롱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비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네. 특히 더 비난이 거세질 수 있는 게 외교 공무원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면책특권이요. 서로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이걸 또 처벌하는 게 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칠레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에서 아마 바로 나라 망신 때문에 어떻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진상조사할지 회의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교민들은 어떤가요? 현지 사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칠레 방송에서는 네. 얼굴 그리고 실명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함정 취재라는 부분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칠레 국민들이 저 예고편 동영상 본 사람이 6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던 소녀를 이렇게 농락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저 여성을 자신의 집 안으로까지 들여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네. 장면인데요. 칠레 국민의 어떤 그 비난만 거센 게 아니고 네. 지금 그 칠레에 우리 교민이 3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 역시도 나라 망신을 시켰다. 네. 이렇게 지금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인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 어떤 한 교민이 예전부터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요. 네. 자신의 아내 그리고 뭐 심지어 아내 친구들에게도 어떤 이런 짓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현지 여성에게도 어떤 이 한국 국비 장학생을 추천해 주겠다라고 접근해서 네. 저렇게 치근덕댔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재외공간 외교관이 미성년자 성추행했던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 외교부에서는 관련된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징계 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징계면 네. 뭐 파면, 해임, 정지까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함정 수사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방송국에서 취재한 저 내용은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전에 제보받은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추행한 부분은 칠레에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한국 내에서는 또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 긴급회의가 있었었는데요. 아마 이완영, 이만희 의원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코너를 바꾸고 나서요. 자세한 소식을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속보를 추성남 MBN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반에 좀 쩔뚝이기도 했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건강해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순실 씨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오늘 줄을 섰는데 취재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뭐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담담해 보였다고 해야 네. 할까요? 보통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조금 주눅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늘은 굉장히 다소는 좀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베이지색 수의를 입었고 큰 뿔테 안경을 썼죠. 그리고 또 흰 머리는 마스크를 질끈 동여맸네요. 예,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직업을 물어보니 임대업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 최순실 씨 본인의 소유 건물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네. 그곳에서 뭐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임대업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계속 그 입을 이제 닫은 채로 좀 담담하게 그 물어볼 때만 어떤 입을 열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오늘 진술을 저희가 뭐 기대한 것도 아니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말이죠. 역시 최순실이었습니다. 공소 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공모를 전제로 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나오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야 내가 이 변론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변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는 어떻게든 이 형사 재판에서 주도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 나가면서 그 재판부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속속 있네요. 직업이 임대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판 준비길에 이제 재판부가 본인 여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네. 인적사항 물어보니까 생년월일 대답했고요. 또 본 네. 적은 강원도 정서 때문에 그 네. 이후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에 그 세월호 재판 때 한번 공개됐었고요.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 관련 때 그때 제가 법정에 직접 갔었는데 네. 그때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간간히 고개를 숙이면서 한숨을 내셨다고 하는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굳이 오늘 강제 출석시킬 필요도 없는 재판에 왜 본인이 굳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공판기일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지만 준비기일은 안 올 수도 있지만 왔다는 의미는 나의 네. 억울함, 나의 어떤 부당함을 직접 재판부한테 얘기하고 싶다라는 심정이 많이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오늘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국민들한테 여론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려서 재판정에 들어오기 전에는 벗었거든요. 네. 호송차에서 내릴 때 잠깐 자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현장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네. 재판정에 들어올 때는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서 제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그 재판정이 잠시 공개가 됐었거든요. 언론에. 네. 그래서 아마 그 카메라를 보고 바로 고개를 숙인 것 아닌가라는 현장 기자들의 어떤 증언이 있었고요. 네. 또 변호사가 또 자리를 안내하는 순간에는 잠시 그 안도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을 지었고 앉은 뒤부터는 계속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그 법정 공개가 최순실 씨가 저렇게 호송차에 내려서 재판정에 들어올 때까지만 공개가 됐기